오늘 경기는 약간 좀 아쉬웠습니다. 약간 이 국제유가 상승 때문에 기대를 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여실히 힘이 빠졌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은 패배의 쓴맛을 봤습니다. 이 실패 가운데서도 그리고 또 패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배울 만한 교훈은 있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내일 경기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설에는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이희권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는 좀 어떠셨나요?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상당히 아쉽죠. 네, 흔히들 농담으로 이렇게 요즘 장을 표현하거든요. 티끌 모아 폭락. 하루 수익을 쌓아가다가 모아놨던? 하루 만에 뭐 3, 4일 모아놨던 수익이 다시 뭐 수포로 돌아가는.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호재는 둔감하게 반응하고 악재는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좀 그런 심리가 많이 불안한 장인 것 같습니다. 네. 허 의원님은 좀 어떠셨어요? 예, 일단 뭐 섹터별로 쏠림이 굉장히 좀 심한 것 같고요. 뭐 이게 뭐 홀짝홀짝 이런 것 같아요. 맞아요, 무슨 저도. 카지노 무슨 게임도 아니고 하루는 이쪽 올랐다가 뭐 하루는 빠지고 또 다른 쪽 올라가고 이게 수급적인 요인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오늘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일단 뭐 철강 뭐 이런 쪽들 좋고 나머지는 좀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다고 또 내일 또 이럴 거라고는 그 누구도 보장하지를 못합니다. 저희가 뭐 전문가분들이나 이게 스튜디오에서 전화 연결을 해볼 때도 보면은 요즘에는 유독 단기 전략들 많이 세워주시는데요. 오늘 또 활약했던 선수들을 통해서 좀 더 그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라인업 함께 보시죠. 1번 타자 두산인프라코어, 2번 안트로젠, 3번 SK이노베이션, 4번 한국큐빅, 5번 세화 IMC, 6번 이렌텍, 7번 유한양행, 8번 CJENM, 9번 LG생활건강입니다. 라인업도 뭔가 좀 부실합니다. 지금 뭐 7, 8, 9번 타자는 성적이 안 좋았고요. 대체로 1루 정도 하면은 잘한 것 같네요. 오늘 지금 9명의 선수 가운데 가장 상승 탄력이 좋은 종목이 세화 IMC. 4.88% 오른 게 가장 잘한 겁니다.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라인업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세화 MC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는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거든요. 네.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처음에는 높게 시작했다가 그 이익폭을 다 반납하는 모습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VR 관련주는 오늘 장 초반에 계속해서 살아있었는데 그쵸. 그 오후로 진행될수록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네.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실적 부진은 어느 정도 좀 예상된 면이 있었는데 네. 오늘은 뭐 리포트 면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애매하면 팔고 보자라는 심리가 앞서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이런 종목에 있어서도 좀 악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 이 얘기가 대입이 되는 것 같네요. 허 위원님도 좀 세세하게 특징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 뭐 1번은 그 밥캣 지분을 그 인프라가 이제 한 70몇 프로, 70한 5%인가 갖고 있더라고요. 2014년도에는 한 6, 70억 정도 네트로 했던 업체이긴 한데 이거 상장하면 뭐 아주 뭐 큰 이슈 될 것처럼 아침에 움직였다가 좀 밀렸는데요. 여전히 뭐 두산 계열사들은 다 그냥 재무 리스크 관련된 두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두산건설이 지금 당장 뭐 수개월 내에 상환해야 될 채무들이 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좀 움직임이 항상 음봉 나오고 끝나는 그런 좀 안 좋은 패턴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노베이션은 뭐 유가 급등 나오면서 좋았던 부분도 있고요. 또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이쪽 그 소재 산업재군 특히 이제 화학하고 철강주 대표적인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 꾸준하게요. 관련된 수급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큐빅이라든지 뭐 VR 테마, 이렌텍 연결돼 있는 쪽들은 상당히 좀 빠르게 아침에 개장 딱 하고 나면 그냥 한 1, 20분 만에 그냥 후다닥 매매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CJ ENM하고 LG생건은 시작은 LG생건인데 이제 CJ ENM은 오늘까지 좀 후발로 좀 맞은 것 같은데요. 다 이제 중국 관련된 어떤 규제 리스크 뭐 이런 부분들 영향권에 있는 것 같고 유한양행은 실적이 좀 안 좋았었는데 증권가에서 좀 이제 좋게 해석하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좀 시황이 전반적으로는 좀 부정적 영향을 줬던 것으로 R&D 쪽 보면 좋아진 것으로 옛날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또 그것도 안 통하는 시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좀 무겁네요. 하나씩 좀 뜯어보겠습니다. 어떤 선수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선수는 안트로젠인데요. 이 종목은 네. 선수도 약간 좀 생소하실 수도 있고 오늘 이 선수를 왜 가져오셨을까? 저만 같아도 약간 그 생각이 들었는데 관심 있게 보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사실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었죠. 저희가 선수 라인업을 아무래도 오전에 편성하다 보니까 네네. 오전에 강했던 선수들이 주로 포진되어 있는데요.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그 많은 거래량과 그리고 양봉을 세웠던 그런 종목인데요. 장중 고점이 8% 정도 올랐었네요. 네네, 아쉽게도 그 상승폭은 대부분 반납했지만, 상장 이후에 이렇다 할 뭐 주가적인 퍼포먼스를 못 내줬거든요. 하지만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는, 네. 이렇게 뭐 한 건도 안 보여줄 주가적으로 퍼포먼스를 못 낼 친구는 아니기 때문에 네.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한 지 2주 정도밖에 안 됐네요. 지금 그렇죠. 2주도 안 된 종목인데 네네. 어떤 선수인가요? 네네. 먼저 그 메디포스를 통해서 줄기세포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네.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한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안 좋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줄기세포 쪽은 조금 소외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줄기세포라는 게 우리 몸속에 있는 줄기세포를 통해서 치료제를 만드는 거니까 원료 물질, 그러니까 그 신물질 특허를 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뭐 화이자라든가 로시 이런 블록버스터급 다국적 제약사들이 네. 본인의 신약 그 물질을 특허를 등록해서 오랜 기간 동안 보호받는 데 비해서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허를 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은 그런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뭐 생명윤리법이 그 그쵸. 발목을 잡고 있죠. 네. 게다가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뭐 메디포스트나 뭐 팔미셀 이런 종목들이 약간 주가가 단계는 반짝하긴 하지만 조금은 이제 거래량 면에 소외되어 있죠. 하지만 그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줄기세포 내에서도 희귀질환을 타겟으로 했어요. 희귀질환을 타겟으로 한다면 임상 같은 부분도 일부 면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그런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정부에서 특허권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그 줄기세포 치료제에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이 되고 네. 이 부분이 올해 실적으로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 친구들이 기술이 좋아서 특례 상장을 하긴 했지만 보통 특례 상장을 한 기업들은 꽤 긴 시간 동안 적자를 탈피를 못하는 그쵸.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친구들은 올해 그 손익분기점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에는 실적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런 줄기세포 치료제를 이용해서 희귀질환 쪽에 타겟팅을 잘 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에 보이는 실적이 나온다라는 거는 네. 뭐 상장한 이후에 다소 지금 소외되어 있긴 하지만 충분히 한 방을 줄 수 있는 친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희귀질환을 타겟팅한다는 점은 어찌 보면은 이 매력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적용증이 좀 적어지면은 그만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도 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만큼 경쟁자가 적은 거죠. 사실 그 시장에서 희귀약품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항암제, 당뇨, 뭐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부분은 워낙 시장 자체도 크고 성장성이 좋으니까요. 근데 희귀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받거든요. 그쵸. 본인은 네. 약을 쓰고 싶어도 이게 희귀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약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FDA뿐만 아니라 식약처에서도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상당한 많은 그 메리트를 부여해주고 있거든요. 임상은 어느 정도 네. 그 면제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그 특허권을 오랜 기간 동안 부여해준다라거나 네. 아니면 지원금을 준다라거나. 그래서 지금 그 트렌드는 이쪽 부분도 형성이 돼 있어요. 희귀질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에서 희귀질환 파이가 작다라기보다는 네. 자기가 잘하는데 집중을 하겠다라는 게 조금 더 초점이 맞아 보입니다. 오늘 뭐 크게 활약을 했다기보다는 조금 가능성이 있는 선수 저희가 좀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좀 꾸려봤고요. 안트로젠이었습니다. 이어서 허 의원님, 제가 보기에 앞서서 오늘 이렇게 9명의 선수들 가운데 양봉 낸 선수 한 명 있거든요. 누군지 아세요? 양봉이요? 네. 나머지 다 이노베이션인가요? 네, 이노베이션? 맞습니다. 오늘 SK 이노베이션 혼자 양봉이었어요. 네. 예. 그래서 예. 좀 이 시간에 좀 이야기를 다뤄보려고요. 네, 예. 어떤 점에서 오늘 이렇게 좀 강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이노베이션은 실적도 좀 그 뭐 정유화학주 대체로 잘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좋았었고요. 그리고
뭐 올해 가이던스 대비로 밸류에이션도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도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리고 뭐 글로벌하게 보면 이쪽이 실제로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촉매제가 일본, 유럽 추가 완화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유럽은 아직 이야기는 안 해놨는데 뭐 3월에 금방 할 것처럼 저렇게 하고 있고 일본도 뭐 마이너스 했다가 이제 더 한다고도 하고 있으니까 서로 이제 구로다하고 뭐 드라기가 경쟁하듯이 한다고 그러고 중국도 실제적으로는 아마 저게 추가적인 완화인 것 같아요. 1월 달에 돈 빌려주고 한 거 보면 2월에도 지금 오늘 인포맥스에 전망치 나온 거 보니까 2월에도 엄청 늘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치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제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돈을 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CRB 지수 아까 저희가 이제 마감 칠 때 잠깐 점검해 드렸는데 그 13년 만에 최저치더라고요, 거의. 2002년 3년이면 그때 3년도에 이라크 전 있었으니까 미국에서 이제 이라크를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는 13년의 최저치인데 거기서 이제 약간 움직이려는 정도예요. 거의 움직이도 않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돈들이 아마 이쪽으로 돌아갈 거란 기대감들이 실질적으로 상품들, 뭐 굴이라든지 유가를 건드리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인 수혜격으로 뭐 이노베이션이나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어떻게 보면 뭐 등치가 큰 종목들이고 또 PBR도 낮았었어요. 이쪽 종목들이. 이게 공통적으로 움직이는데 기관들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특히 더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이쪽 섹터를요. 화학하고 철강을요. 외국인이 좀 많이 사고 있고 또 그 지금 현금 배당 뭐 오늘 어제 뭐 계속 쭉 다 나오더라고요. 상장사별로 많이 나오는데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우선주는 거의 뭐 6, 7%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주도 한 3, 4%대니까 배당 매력도 상당하네요. 네네. 아까 제가 텔레콤도 지금 배당락 나오고 나서 올해 지금 연간으로는 한 6% 올랐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네. 뭐 SK 전체적으로 다 뭐 그 배당도 잘 준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아우러지면서 좋은 것 같은데 근저에는 이제 유동성 확대, 유동성 확충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네. 이쪽 상품주를 계속 좀 띄우는 재료가 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14만 9,500원에서 52주 신고가도 좀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과장님은? 굉장히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죠. 뭐 GX, 뭐 GS와 S-오일 그리고 맞죠. 과거에 네. 차화정 시절에 정말 주역이었죠. 뭐 포트폴리오에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할 만큼 뭐 그런 그 스타 종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유가가 하락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과거의 차화정 시절에는 유가와 함께 정제 마진도 동시에 상승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유가는 계속 하락하지만 그나마 정제 마진은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 관련된 재고 관련 손실을 오히려 정제 마진 쪽에서 상쇄시켜주고 그리고 여기서 어느 정도 유가가 바닥을 잡았다라는 지금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선반영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뭐 사실 그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배당주였죠. 네. 뭐 이거를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만큼 주당 배당금을 4,800원 정도 주니까 상당히 지금 가격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증시도 불안정하고 대형주고 뭐 현금 용선을 가지고 있고 배당도 많이 준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안전성에 대해서 메리트를 뭐 느끼는 것 같습니다. 두루두루 좀 긍정적인 의견들 나오고 있네요. SK 이노베이션. 그 다음으로 살펴볼 만한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네, 마지막 선수는 세화 IMC인데요. 네. 오늘 장중에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장대 양봉을 만들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뭐 성적 한번 보여주나 했더니 오후에 와서 다 밀렸는데 네. 사실 이 친구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그 타이어 금형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타이어 쪽이에요? 네, 아, 이제 네. 붕어빵 만들 때 틀을 이제 전 세계 업체 2위,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2위라고 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형 틀을 이제 비쌀 무늬로 만들어서 타이어 업체에다가 납품하는 회사인데 실적 면에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퍼 봤을 때도 6.7배, PBR로 봤을 때는 0.6배. 그러니까 지금 근데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부분은 네. 아무래도 이 자동차 이 산업 타이어 산업에 대한 네. 이제 성장의 한계를 뭐 충분히 다 대변해 준 듯하고요. 네. 근데 뭐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큐브 테크를 계열사에 맞아요. 편입했었죠. 네. 뭐 하는 회사인가요? CAD라든가 아니면은 3D 프린트 설계 쪽이네요? 네, 네. 그쪽인데 뭐 최근 뭐 이게 실적이나 가시성은 없지만 또 VR 관련주
VR 관련주로도 뭐 일부 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큐브테크로 인해서 어떠한 시너지 효과보다는 그동안 어느 정도 소외되어 있던 동사, 사실 기술력 면에서는 네. 글로벌 2위거든요, MS가. 그러니까 소외되어 있었던 주가를 거래량을 한번 틔워줌으로써 조금은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갖게 해주는 그런 강소업체다라고 보여집니다. 약간 궁금한 게 그 틀이라는 게 닳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저평가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그렇죠. 근데 새로운 타이어 그리고 폭이 넓은 타이어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금형은 만들어져야 필요가 되거든요. 있군요. 헤드 모양도 계속 바뀌고 뭐 이러니까요. 네, 그렇죠. 무늬도 네, 계속 네. 바뀌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성장성을 제일 발목을 잡았었죠. 회사도 충분히 그걸 알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은 있지만 이 시장 성장성의 한계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이제 다른 뭐 인도라든가 네네. 구체적으로 제가 그 국가는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네네. 다른 진출하지 않았던 해외 국가 쪽으로도 그 다각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회사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을 인지하고 그 성장성을 보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 분위기만 좀 뒷받침해줬으면 상한가 한번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한 28% 정도 오르다가 상승폭이 반납되는데 또 VR 쪽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라인업에도 한국큐빅이나 이렌텍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좀 걱정되시는 구간일 것 같습니다. VR 관련주들 움직임 출렁거림이 강한데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VR 관련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과거에 그 나노 신소재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나노 신소재. 지금도 있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지금도 있는데 과거에 주가 성장이 움직임이. 네. 단기에 3배가 났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 아이폰의 포스트 터치라고 네. 그러니까 이 터치 이상으로 휴대폰을 누르는 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튼 외에 터치 외에 이제 누르는 감을 통해서 새로운 기능을 애드한 네. 거죠.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종목이죠? 네. 그렇죠. 네, 나노신소 주봉이죠. 한참 그러니까 네, 오를 주가가 때가. 핫할 때는 그 부분을 미리 반영해서 네네. 올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미리 당겨놓고 지금 그 당시 때보다 실적은 더 나오고 있는데 기대감이 굉장히 선반영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 번 더 돌아가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시장도 안 좋을 때 새로운 먹거리가 나왔다라고 해서 수급 쏠림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노신소재의 그 과거 패턴을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실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는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정 VR 관련주, 난 정말 이 가상현실이 앞으로 크게 시장이 열릴 네,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이쪽 그 한국큐빅이나 이렌텍보다는 뭐 소프트웨어 강점을 가진 나무가라든가 오히려 OLED 업체들을 조금 주목해봐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가상현실 되려면 기존의 LCD로는 절대로 이게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구현을 해야 되는데 LCD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인지할 수 굉장히 근접하게 보기 때문에 사람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버퍼링이 있다라면 이게 어지럽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구현할 수 있는 건 OLED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VR 관련주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적당한 OLED 장비 업체, 소재 업체가 더욱더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허위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VR. 저는 네. 현실만 보기도 눈이 아픕니다. 가상현실까지 제가 봐야 되는지 주식시장은 모르겠는데. 꿈을 먹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냥 저희는 하도 데이터를 이제 많이 보니까 네. 정말 퇴근할 때 되면 제가 언제 머리 한번 아파요. 출퇴근할 때 이거 단말기 네네. 보고 있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다고 제가 언제 한번 말했잖아요. 네네네. 우리는 그냥 자거나 쉬거든요. 근데 그 정도 눈이 아픈데 일단 좀 저도 지금 안경 착용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불편하잖아요. 뭔가 눈앞을 이렇게 가리고 있다는 거는 일단 1차적으로는 그게 그래서 대중적이겠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또 증강현실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만약에 걸어다니면서 내가 저 건물 안에 뭐가 있는지를 내가 보게 되면 그게 뭐가 유리한지에 대해서 그게 뭐가 좋은가요?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내가 알게 되면 뭐 좋아지는 게 있을까요? 편하긴 하지 않을까요? 뭐가 영화에 편해질까요? 보면 찾아갈 때 어디? 뭐 건물 그럴 찾아가고 수도 있고 그럴 여러 때? 가지 활용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공부를 제가 좀 더 못 해봤습니다만 더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게 되면 내가 내 삶이 뭐가 좋아지나에 대해서 좀 뭐 지금 충분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회의도 하고 국제적으로 만나서 네.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뭐 네. 예,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가장 리스키한 부분이 어지럽다는 네. 거 그건 것 네. 같아요. 그거 해결하기 전에는 이게 좀
VR은 세게 가기는. 허 의원님의 이 아날로그 감성에 VR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테마주로서는 유의미하죠. 아직도 저는 시세는 안 끝났다고 봐요. 근데 네. 근데 이제 어지럼증 이거 어떻게 아직 기간이 더 남았으니까 어지럼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이 중국 쪽에서 우리가 좀 우려했던 이 장벽, 가드를 높이기 시작했는데 지금 콘텐츠나 뭐 화장품, 소비재, 중국에 조금이라도 좀 맞물리는 종목군데 오늘 약세가 나옵니다. 일시적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사실 그 중국에 관련된 약세는 정치적인 문제가 가장 그쵸. 크다고 볼 수 네. 있죠. 저희가 지금 수출 비중 중에서 중국에 관련된 비중이 26%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 관련된 수출 비중이 11% 정도가 되는데 사실 이번에 사드를 통해서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해야 되나? 네, 약간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해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지금 시점에서 논하기는 힘들지만 과거에 우리가 일본이 어느 정도 따라왔을 때 우리 걸 이용하자 일부 일본산 제품에 대해서 불매 운동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이런 정치적 이슈가 계속 된다라면 그렇게까지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렇게까지 돼 버린다라면 네. 한국 콘텐츠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직격탄을 맞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섣불리 이쪽 섹터에 대해서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들어가기보다는 네. 사실 이런 정치적인 문제는 어떻게 예상도 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띄워놓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약간 재밌는 얘기긴 한데요. 네. 아까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어제 나왔던 드라마에 중국 그 무슨 황제 이름 떴던 거 아세요? 아, 몰랐습니다. 세 글자짜리. 뭔가요? 유아인이가 어제 욕했잖아요. 그 사람 욕을 했나? 이렇게 뭐라고? 그 육룡이 나는 사람 예, 드라마에서 근데 그런 부분도 보면 약간 그게 왜 그걸 수출 지금 못하겠네요. 그 드라마. 검색 상위에 올라있길래 주식하는 분들이 그걸 검색해 오셨는지 하여튼 어쨌든 약간 그래요 지금 분위기가. 그게 실제로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데 허구로 이제 제작진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래요? 약간 좀 그게 네. 반중 감정을 시국이 이런 가운데서 뭔가 좀 예민해지는, 민감해지는 내용들이 좀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요, 저희 좀 빠르게 MVP 선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선수인가요? 네, 오늘 유일하게 양봉을 기록했던 선수죠. SK이노베이션입니다. 네, 오늘의 3번 타자입니다. SK이노베이션 3.85% 상승하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내일 경기 지금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지금 참으로 힘든 시장이 계속해서 연출돼 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시장이 반등했긴 했지만 종목별로는 그 반등을 절반도 못 누린 종목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오를 때는 되게 힘겹게 오르고 빠질 때는 정말 한없이 힘없이 빠져버리니까 네. 상당히 힘든 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그 원인은 원달러 환율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상승하다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돈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돈 풍부... 심리적으로 네. 매수를 들어오지 과감하게 않는다?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눈에 보이는 섹터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경기 민감 대형주가 간다라면은 중소형 성장주들은 쉬는 오히려 더 많이 빠지는 네. 그리고 중소형 성장주들이 가면은 이쪽 대형주도 쉬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으로 보실 분들은 바벨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둘 중에 하나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짧은 턴보다는 롱텀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맞아 보이고요. 저는 항상 그 제약바이오 섹터는 메가 트렌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충분히 30%, 40%의 변동성은 있지만 과거 2000년도에 우리가 IT 버블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때 살아난 기업들은 지금 엄청난 대기업이 되어 있거든요. IT 강국의 핵심이 되어 있죠. 지금 그런 과도기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그 섹터, 전 종목이 다 살아남아서 주가가 엄청난 그 퍼포먼스를 보일 거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중에서 몇몇 종목들은 굉장히 큰 그 제약바이오 우리나라 증시의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꺾였다, 테마가 끝났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변동성 구간을 진입했고 메가 트렌드는 유지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저점 매수 기회를 잡아봐도 될 거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그림을 그릴 만큼 인내심이 있으신 투자자분들께는 또 적합하지 않을까 싶네요. 선수들 구성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클린업 트리오 어떻게 구성하셨나요? 네. 내일장 클리너 트리오는요. 먼저 제넥신, 네. 그리고 화승인더, 마지막으로 AP 시스템입니다. 간략하게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제넥신 같은 경우 제가 어제 그 분당에 있는 회사를 탐방을 다녀왔거든요. 네. 이 친구들 지금 하이브리드 FC라고 이게
기존의 약물을 그 퓨전을 통해서 약효 지속성을 늘리는, 그러니까 약효를 기간을 늘리는 그런 기술을,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파이프라인이 있지만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자궁경부 전암에 관련된 그 임상 이상 이 파이프라인과 그리고 성장 호르몬인데, 이 성장 호르몬 아이들이 매일 맞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1주로 늘렸거든요. 1주에서 2주로 늘렸거든요. 성장 호르몬을 매일 만나요? 그렇죠. 예. 3, 4년 동안 거의 매일 맞아야 되거든요. 그럼 1000회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를 안 맞는다면 또 이게 키가 그만큼 안 크는. 그래서 사실 지금 성장 호르몬 시장 규모가 4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 약효 지속성 기술 한미 약품의 랩스커버리처럼 이게 1, 2주가 된다라면 4조에서 10조 이상으로 시장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거기서 지금 그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뭐 가시성 있어 보입니다. 네. 나머지 선수도 간략하게만 네, 들어볼게요. 화승인도 제가 뭐 한 번씩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적을 기대감이 계속 유효한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부러지지 않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작년 실적뿐만 아니라 올해 실적도 계속해서 증가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한계에 부딪힌 성장주 속에서도 실적 면에서 안정성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선수는요, AP 시스템입니다. 뭐 OLED 장비 업체 중에 대장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뭐 21 이동 평균선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눌림목 조정 보이고 있는데 충분히 이 친구들도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메가 트렌드를 꺾을 만한 그런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충분히 그 눌림목 있다라면 포트폴리오 편입 못하신 분들은 뭐 22동 평균선이나 어느 정도 눌림목 조정이 유효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일 경기에 대한 준비와 함께 저희가 클린업 스튜디오까지 꾸려봤습니다. 2시간 동안에 저희가 전달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이었고요. 투자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소 좀 힘이 빠지는데요. 내일은 조금 더 다른 경기 분위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